안녕하십니까. 베스트 명문학원 날다 김민 선생입니다. 오늘 도치 세 번째 시간 복습을 다 하셨죠? 도치 구문이 1번, 2번 다 도치를 공부를 잘 하셔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고 오늘 할 거는 약간 그거에 비해서는 쉬운 부분입니다. 해야 될 게 보어의 도치, 목적어의 도치, 문법상의 필요에 의한 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어의 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 그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 플러스 보어, 이 형식이죠. 그러니까 보어를 듣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보어가 들어간 문장 성분이 이 형식이랑 오 형식이 있는데 어떻게 도치가 발생을 해야 될지 형식이 먼저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불완전 자동사 들어가고 보어가 들어갔다 이랬을 때 보어를 앞으로 빼는 거죠. 보어를 문장처럼으로 딱 뺐을 때 보어가 앞으로 오고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뀌어서 불완전 자동사, 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가 뭐 뒤에 온다라는 거. 이거는 저번 시간, 그 다음에 저저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눈에 익어야 어떤 성분이 앞으로 빠졌을 때 주어 동사가 바뀐다. 이런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자, 주어에 긴 수식어가 붙어 있거나, 그러니까 주어가 길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주어에 긴 수식어가 붙어서 주어가 길어졌거나, 문장의 균형을 위해서 보어를 문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어를 주어로 착각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문장 처음에 보어가 있는데 그 보어를 주어로 착각하면 문장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해석도 완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Blessed are the poor in its spirit 되어 있습니다. Blessed를 보고 주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 PP잖아. PP는 형용사니까 주어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보어구나. 앞으로 빠졌구나. 그 다음에 동사 The poor, 요게 주어 이미 두 번 들어갔네. 이 앞에 또 빼고 in spirit, 그러니까 영혼에서 bless 하면 축복하는데 D 플러스 people이니까 축복받다죠. 그래서 the poor 하면 the 플러스 형용사니까 poor people, 복수 보통명사가 되죠. 그래서 the poor 하면 poor people, 그 가난한 사람들은 영혼에서, 정신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블레스드가 주어인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축복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어는 요 뒤에 살아있고 이게 복수니까 복수형 동사 are를 썼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어의 도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보어가, 그러니까 그 불완전 자동사가 보어를 취하는데 보어가 될 수 있는 게 명사랑 형용사잖아요. 근데 명사가 보어로 나왔을 때는 도치를 시켜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의 보어가 형용사일 경우에, 형용사라는 건 ing나 pp에 분사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사, 형용사 보어일 때만 앞으로 빼고 명사 보어일 때는 도치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불완전 타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건 오형식이죠. 오형식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그 목적보,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적보를 뭐랑? 목적보랑 목적어랑 뒤바꾸는 거예요. 여기서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들어갔죠? 주동, 목보에서 목적어랑 목적보인데 목적보를 앞으로 빼고 목적어를 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와 목적보의 순서를 도치시켜버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목적어가 길어져서 그런 거야. 목적어가 길어지는 경우에 정보 전달의 용이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어 이제 글을 읽어가다가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빨리 판단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어가 너무나 길어져서 의미 전달이 약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목적보호를 앞으로 먼저 빼주고, 목적보호는 길어봤자 한두 단어니까 그래서 앞으로 빼주고 목적어를 그냥 뒤로 다 보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길어질 때 정보 전달의 용이함을 위해서 목적어를 보호 뒤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거일수록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져요. 글이 복잡해질수록. 자,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This damp and mild climate makes possible the most luxuriant forest grow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가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죠. This, 이러한, damp 하면 습한, 축축한, 그러면서 mild 하면 온건한, 혹은 여기서는 날씨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 온화한이라고 합시다. 온화한. 그래서 이러한 습하고 온화한 climate, 기후는, 그 다음에 makes가 동사죠. 만듭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possible이라고 형용사가 들어갔어요. 형용사를 목적어 못하잖아. 그럼 이걸 목적어로 생각하지 말고 목적 보어인데 앞으로 뺐구나. 왜? 목적어가 이만큼 길잖아요. 그죠? 요까지가 다 목적어예요.
그래서 요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뭘? 가장 luxuriant 하면 이 무성한 혹은 울창한 이런 체험. forest, 숲의 growth,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 습하면서 온화한 기후는 만들어줍니다. 뭘? 가장 무성한 숲의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 문법 문제로 나온다 이런 건 아닌데 언제 중요한 거냐면 해석할 때 중요한 거예요. 빠른 속도로 독해를 하는 경우에 목적어랑 목적어가 바뀌어 있으면 이걸 빠르게 캐치해서 해석을 쭉쭉쭉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차피 문법이라는 게 독해에 도움을 역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자, 목적어의 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 다음에 완전 타동사. 완전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를 하나 취하는 동사죠. 그래서 목적 하나 나왔죠. 삼형식입니다. 이 삼형식에서 목적어를 앞으로 빼주는 거예요. 목적어를 앞으로 빼주면 목적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주어 동사가 바뀌는 게 원칙인데 근데 목적어가 앞으로 빠졌을 경우에는 절대로 주어 동사를 바꾸지 않고 바로 그냥 주어 동사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나왔을 때 목적어를 앞으로 빼면 목적어 들어가고 주어 동사 안 바뀌고 그냥 주어 동사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치 중에서 굉장히 특이하고 유일한 애죠. 앞으로 뭘 뺐는데 주어 동사가 안 바뀌어. 이게 처음인 거예요. 자, 한글로 쓰는 걸 읽어보죠. 목적어가 앞으로 도치되더라도 주어와 동사의 위치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타동사라는 말의 정의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타동사의 정의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목적어를 앞으로 뺐을 때 주어 동사 바뀌게 되면 동사, 완전 타동사 다음에 주어가 들어가서 타동사의 정의에 위배되는 문장 어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목적어는 절대로 고치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자, 밑에 예문 한번 살펴보면 His spare time he spends watching televi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his spare time 하고 이게 주어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또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요게 주어, spend가 동사, 그는 보내다 쓰다 이런 뜻인데 spend라는 동사를 여러분 다 아시죠? spend 다음에 시간, 돈, 노력 플러스 ing에서 ing 하는데 시간, 돈, 노력을 쓰다 이런 어순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목적어 빠져있고 ing가 바로 들어갔어. 그러면 목적어가 어디로 갔어? 앞으로 가는 거죠. 앞에 있는 his spare time 요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 앞으로 빠진 거야. 목적어 앞으로 빠지더라도 주어 동사 안 바뀌어서 그냥 주어 동사 들어가는 거죠. 해석해 보면 그는 보냅니다. 씁니다. his spare time 그의 남은 시간을 어디에? watching television 텔레비전을 보는데 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목적어 빠졌으니까 주어 동사 바뀌어가지고 근데 일반 동사는 여기 do, does, did를 쓰고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냥 심플하게 그냥 주어 동사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거요. 자, 이번 건 so 동사 주어 들어가고 누구누구도 역시 뭐뭐 하다 긍정적 동의. 그 다음에 neither 혹은 nor 동사 주어 누구누구도 역시 뭐뭐 않다라는 부정적 동의라는 거. 우리 흔히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so am I, 뭐 so do I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자, 문법상 필요에 의한 도치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뭐 문법적 도치라고 하기도 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동의 표현이라고 정리를 해봅시다. 자, so 동사 주어 누구누구도 역시 그러하다. neither 혹은 nor 동사 주어 누구누구 역시 뭐 하지 않다. 부정적 동인데 이게 도치 구문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동사 주어에서 의문문에 어순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도치가 된 어형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동사들이요. 이 동사를 뭐 쓸지. 이 동사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누구누구도 역시 뭐뭐 하다라고 하려면 앞에 문장이 100%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그 앞에 있었던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면 비동사 그대로 들어가고 조동사면 역시 조동사 그대로 들어가고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do, does, did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다 배운 것들입니다. 그걸 응용하시면 돼요. 자, 이 X 4번 보면 He has caught a cold. 그는 caught cold, catch a cold 감기에 걸리다죠. 그가 감기에 걸렸어. so 들어갔고 동사 주어인데 has라는 동사를 쓴 이유는 앞에 has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has pp에서 이거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에서 has나 have는 뜻이 없는 조동사 기능이죠. 그래서 조동사 기능일 땐 그냥 조동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시 그래. 그 역시 감기에 걸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보면 he cannot do it. 그는 그걸 할 수 없어. 하고 부정이 들어갔잖아. 부정에 대한 동의는 nor나 neither 쓴다 그랬죠. 그래서 nor can I. 앞에 can 조동사 있으니까 조동사 can 바로.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어. 6번 보면 she hasn't seen the new movie yet and neither have I. 그녀는 hasn't seen 보지 못했대요. 그 new movie 그 새로운 영화를 아직 못 봤대요. 그리고 neither 들어갔죠. 앞에 hasn't 부정문이니까 neither 들어갔고 nor 써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ave 들어갔는데 앞에 has가 있고 주어는 I니까 1인칭형 have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조동사 있으면 조동사 그대로 주어에 맞춰서 수는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 새 영화 아직 못 봤는데 나도 못 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o 동사 주어, neither 혹은 nor 동사 주어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없어요? 자, 문제입니다.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퀘스천 1번. 자, I went to see the soccer game yesterday. 나는 went 갔는데 to 뭐하러 갔어? see the soccer game. 축구 경기 보러 갔죠? yesterday. 어제 나 축구 경기 보러 갔다 이렇게 된 거고. 자, 방금 배운 겁니다. So was I. 나도 그랬어 라는 건데 어형은 맞죠? so 들어가고 동사 주어인데 was라는 동사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틀린 거죠. 왜? 앞에 went라고 일반 동사 썼잖아요. 일반 동사를 쓰면 뭐 써야 돼요? do, does, did 다음 단에 써야 되는데 요거는 was니까 틀렸죠. 그러면 I하고 시제는 과거니까 did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so did I. 나도 갔어. It was quite exciting. 그건 매우 흥미로웠어. 재밌었어. 이런 정도. 그 다음 거 보면 fundamental to Newton's theory was the concepts of space and time.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fundamental이라고 해서 형용사가 들어갔죠. 근본적인. 물론 fundamental이 명사로도 쓰이긴 하는데 s가 붙어서 쓰여요. fundamentals라고 해서 명사가 돼서 기본적인 것들 이런 뜻이 되는데 아무튼 이건 형용사입니다. To Newton's theory, 뉴턴의 이론의 근본적인 하고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동사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도치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was가 동사고 그 다음에 the concepts of space and time 요게 주어인 거죠. 동사 주어 뒤집어진 어순 그러면 이게 뭐다? 보어다라는 얘기인 거죠. 왜냐면 형용사가 들어갔으니까 형용사 보어 도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해석만 먼저 해볼게요. 주어가 뒤에 있으면 여기다가 컨셉, 개념인데 S가 붙었으니까 개념들 뭐에? 우주와 시간의 개념들이 was fundamental, 근본적인데 어디에? 뉴턴의 이론이 근본적이다. 자, 보어가 노치가 됐으니까 주어 동사가 바뀌어서 동사 주어가 들어갔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역시 수일치죠. 컨셉트라고 해서 복수입니다.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형 동사 쓰리면 단수가 들어가죠. was가 아니라 were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도치가 됐을 때 수일치를 잘 봐야 된다는 거. 다음에요. 자, 이거 보면 Thank you for your order on 16 May. Thank you.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더, 주문. 5월 16일 날 당신의 주문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여기는 뭐 문제 될 것 같고 Please find and closing the invoice you requested. 조금 문장이 어려운데 자, 부사는 please는 부사니까 문장 소관 아니까 우선 빼버리고 find가 동사예요. find가 동사인데 여기에서 부사 다음에 지금 동사 바로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명령문인데 앞에 주어 you가 생략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주어예요. 명령문이니까. 다음에 and closing 동사 나오는데 발견하다는 게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어딨냐? 요게 목적어입니다. The invoice 요게 목적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생략되고 you requested가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얘는 뭐냐? 아까 배운 것처럼 목적보 나왔을 때 목적어가 좀 길어지면 목적어를 뒤로 보내고 목적보를 앞으로 뺀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목적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럼 목적보가 도치가 된 거니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우선 해석해 보면 자, 발견하다는 뜻이고 인보이스 하면 이게 송장이라는 뜻이에요. 물건 이제 얼마 보냈다라는 송장.
당신이 요구했었던 송장이 enclose. 자, enclose라는 동사는 봉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목적어와 목적어의 능동수동 관계를 살펴보면 네가 요청했었던 송장이 enclose가 동봉하다인데 송장이 지가 동봉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여기서 동봉되어지는 거죠. 얘와 얘의 관계는 수동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enclosing이 아니라 enclosed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요청했었던 송장이 동봉되어진 것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밑에 나와있는 것처럼 enclose는 뭐뭐라는 관용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를 동봉합니다 라는 관용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쓰이는 거니까 조금 어려운 거지만 굳이 집어넣은 건데, 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해석 안 해도 되는 거고, 당신이 요청했었던 송장을 동봉했으니 그걸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보호랑 목적어랑 도치가 됐고, 여기에 또 능동수동의 관계까지 들어가서 조금 어려운데, enclosed 블라블라블라는 토익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많이 쓰이니까 참고하시라고 굳이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All her spare time did she spend in reading? 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all her spare time 주어인가 본데, 근데 지금 요게 주어 동사를 보이는 게 또 나왔죠? 그러면 요게 주어인 거고 요게 동사, 누가 봐도 이게 주어 동사죠, 그죠? She spend니까. 그녀가 보냈습니다. in reading 독서하는데 그녀가 보냈습니다. 목적어 빠졌죠? 목적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목적어가 도치된 거죠. 자, 그러면 해석해보면 그녀는 보냅니다. 모든 그녀의 그 남는 시간을 독서하는데 보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앞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spend가 일반 동사니까 주어 앞으로 못 가니까 did라는 조동사를 써주고 주어 동사 떴다. 맞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돼? 목적어는 앞으로 빠져도 절대로 뭐라 그랬어요?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all her spare time 목적어 앞으로 빠졌는데 이게 앞으로 빠지더라도 주어 동사 안 바뀌니까 얘 절대 쓰면 안 되고, she 주어 그 다음에 spend 틀린 거죠? did니까 spent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이거 아니라. 그래서 all her spare time she spent in reading에서 목적어 빠지고 주어 동사 평서형의 어수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한 거에서는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해주시고, 오늘 이거는 암기를 해주시고, 오늘 했던 거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어가 빠졌을 때는 주어 동사가 안 바뀐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동주, 그 다음에 nor, neither 동주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 보호의 도치나 보호의 도치는 실제로 문법 문제에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해석상 독해할 때 도움을 드리고자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문법적으로 중요했던 거는 저번 시간에 했었던 도치 2번이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도치가 여러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 혹은 독해에 나올 거는 요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도치 부문 1번, 2번, 3번 요 정도로 정리가 되니까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